자, 저희가 이제 챕터 2로 넘어갔습니다. 챕터 1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챕터 01. ipynb라는 파일을 작성을 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파일이 다른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 드라이브에 새 노트북, 그래서 노트북을 한 개 만드는 거죠. 새로운 노트북을 한 개 만들어 주시고, 챕터별로 노트북을 따로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얘가 공용으로, 파일은 공용으로 쓰나 이렇게 봤더니 그 파일이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네요. 업로드 될 때. 그러니까 샘플 다시 데이터 언더바 데이터라는 걸로 지금 이제 이렇게 파일이 들어가 있으시고요. 샘플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CSV로 계속 생기고 한 개당 이렇게 되는데, 소스 코드는 어차피 저거 공유할 때는 요 파일만 공유가 돼가지고 저희가 GitHub에 올릴 때는 여기 올릴 때 요 노트에 해당되는 파일만 올려지네요. 챕터 02니까 저희 챕터 02라고 쓰겠습니다. 챕터 02 해당되는 거. 처음부터 이제 다시 짜고 있다. 되시겠죠? 저희가 파이썬에 제이손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이손 데이터와 같은, 여기서는 딕셔너리를, 파이썬에서는 제이손 데이터라고 안하고 딕셔너리라고 얘기하죠. 딕셔너리 데이터 작성. 이거를 다른 데서는 제이손 데이터 형식입니다. 형식은 제이손 형식과 같아가지고요. 형식과 같다. 이렇게 해서 제이손 데이터 왔다 갔다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딕셔너리 이꼬르 중괄호 열고 정확고 사이에다가 네임, 이름이 네임, 네임, 네, 땡땡. 자, 페이지는 89쪽이고요. 89쪽에는 좀 많이 바쁘네. 자, 네임 이렇게 쓰시고요. 홍길동 지금 이제 네임이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써놨네요. 되게 이게 혼자 혼자 공부하는, 정말 혼자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데이터 분석. 공부를 혼자, 역시 공부도 혼자 하는 거야. 데이터 분석. 도움을 주더라도 공부는 본인이 해야 돼요. 그죠? 본인이 안 하면 꽝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세팅이 되는지 프린트 해가지고, 출력해 보자. D 이렇게 해서 프린트 가로를 갖고 사이에다가 D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보자.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실행이 되죠. 그래서 네임에다가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 잘 나왔습니다. 되셨나요? 네, 얘를 이제 제이손, 여기 제목이 보시면 이제 파이썬 객체를 제이손 문자열로 변환해서 덤프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덤프스를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변환해봐야 걔가 타입이 똑같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쓸 때에 뭐가 어떻게 변했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프린트 해가지고 한 개 하시는 거를 복사한 개 하셔가지고요. 타입이 뭔지, 타입은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타입이 딕셔너리인지를 알지만 저희가 타입을 쓰셔서 D가 무슨 타입인지 확인을 해두세요. 여기 보면 딕셔너리 타입입니다. 되시겠죠? 네, 타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드 다시 한 개 더 추가하세요. 하시고 그 밑에다가 저희가 제이손 객체를, 파이썬 객체 딕셔너리입니다. 지금 딕셔너리를 파이썬 제이손으로, 문자, 여기서는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자열로 변환하기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제 덤프스를 사용하세요. 근데 제이손이 필요합니다. 원래 제이손은 외부 라이브러리, 제이손 내부 표준 라이브러리, 기억이 안 나네요. 표준 라이브러리였던 것 같은데, 제이손이. 자, 여기 지금 저희가 제이손을 변환하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이제 제이손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이손은 제이손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이 라이브러리는 표준 라이브러리입니다. 표준
표준 라이브러리니까 설치는 하지 않고 파이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임포트 그냥 쓰시면 되고요. 임포트 제이손 이렇게 해서 제이손을 쓰겠습니다 라고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D 언더바 문자열 str로 썼는데 얘가 문자열이라는 의미예요. 이꼬로 json.dumps.가 있으시고요. 가로 열고 다음에 이제 D 그 위에 있는 D입니다. 변수 D 콤마 그 다음에 이제 ensure 언더바 ASCII 이꼬르 false가 F false가 있는데 false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세요. 이게 무슨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이제 써주시고요. 그 찍어보자. 프린트라고 찍어서 그 D 언더바 str를 찍어보시고요. 얘는 이제 타입도 찍어보셔야 돼요. 타입 해당되는 거. 프린트 찍어보시고 똑같이 이제 찍는데 타입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실 겁니다. 타입 이렇게 해서 D 언더바 str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찍어서 실행을 해보시면 컨트롤 엔터 실행을 해보시면 얘가 지금 이제 이런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위에 거랑 똑같은 형태로 보이지만 그 밑에 거는 문자예요. 스트링이고요. 위에 거는 딕셔너리 되시겠죠? 딕셔너리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제이손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딕셔너리를 그 제이손 형식의 문자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json.dump 를 이용해서 그 딕셔너리를 제 파이썬의 딕셔너리를 이제 제이손 문자열로 만든대요. 문자열로 변환. 네, 그때 사용을 한다. ensure가 뭐지? 이런 거를 번역을 한번 해봐야겠죠. 먼저 번역을 하고 시키고 어학사전 그 반드시 뭐뭐하게 하다 보장하다 이런 뜻이네요. 보증하다 아스키에 해당되는 거 보증하다 이렇게 해서 그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카톡 챗포탈 때 물어보시면 이 소스를 전부 다 복사하고 예. 그 무료로 쓰면서 자꾸 물어보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이 소스에서 요게 지금 뭔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의 속성인지 알려달라고 쓰시면 제가 이제 무슨 속성인지 알려줘요. 기본 동작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보시니까 이 기본적으로 비아스키 문자 한글 유니코드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여기 escape 유니코드 형태로 바꿔서 이제 해라 이건데요. 여기 있네요. 코드가 UF94라는 게 이렇게 유니코드로 이렇게 유니코드로 바꿔서 그 엔코딩 하는 거와 동일하시네요. 바꿔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가 폴스로 됐기 때문에 유니코드로 바꾸는 것을 폴스니까 바꾸지 말아네요. 그래서 한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엔코딩 UTF-8도 함께 설정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엔코딩 이렇게 해서 이건 오픈할 때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았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쓴 것은 그 유니코드로 변환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유니코드 변환 보장한다. 변환하는 것을 폴스를 내서 지금 이제 그 폴스니까 하지 말자는 거죠.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변화해서 처리하는 것을 하지 말고요. 이거는 이제 제3국 언어 한글 같은 겁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
그 유니코드를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한글인 경우 유니코드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써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제이손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저희가 변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제이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문자열을 파이썬 객체로 변환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이손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을 어딘가 저장을 해놓고요. 저장해 놓은 것을 이제 가져다가 쓰거나 얘는 여기서 소스는 문자열, 지금 제이손 데이터의 문자열을 다시 이제 파이썬 데이터로 변환해보자 이네요. 파일로 읽어와서 써도 되는데 지금 교재 예제는 파일로 읽어오지 말고 지금 계속 이어서 그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요거 변환된 제이손 데이터 변환된 d_str를 다시 딕셔너리로 만들어 보자. 예. 자, 코드 한 개 더 추가시키시고요. 지금 이제 문자열, 제이손 문자열을 이제 다시 딕셔너리로, 제이손 문자열을 딕셔너리로 바꾸자 이렇게 돼 있으신데 그 예제는 91쪽입니다. 91쪽에 저희가 D2 이꼬르 제이손을 이제 그냥 그 쓸 수 있는 거는 위에 인풋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위에 인풋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못 씁니다. 인풋을 실행해서 이게 지금 그 쉘 단위에 처리를 하고 있지만 위에의 소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점 다음에 로드가 있네요. 로드. 그냥 로즈 이렇게 쓰시고요. 해당되는 것 중에서 문자열을 만들어 놓은 d_str 파일에서 불러도 되고 이 제이손 데이터로 만든 것을 이제 그냥 쓰셔도 되고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 이제 프린트 썼는데 왜 마찬가지로 프린트 d2 프린트 d2를 출력하고 d2의 타입을 출력하고 d2도 출력하고 d2의 타입 이렇게 해서 타입 해가지고 타입도 출력해 보시고 그럼 딕셔너리로 다시 바뀌어 있는지 확인해 본다. 컨트롤 엔터 눌러 보시면 얘가 지금 문자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형태가 지금 딕셔너리로 바뀌어 있다. 클래스 딕셔너리입니다. 그 요 위에서 스트링으로 돼 있던 거를 딕셔너리로 바꿨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이손 데이터를 불러오면 딕셔너리로 바꿔서 처리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에서만 불러와서 쓰는 건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데이터 분석하고 할 때는 판다스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판다스에 getJSON 있습니다. getJSON 불러오자 해가지고 저희가 챕터 1에서 이거 인텔리전2CS 저희가 불러올 때 이게 로드 판다스에서 불러올 때 리드 CSV 이렇게 넣었잖아요. CSV를 불러오자. 근데 리드 CSV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판다스 리드 언더바까지 이렇게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여기 리드 이제 CSV 그 다음에 엑셀 제이손 여기 있습니다. 제이손 판다스로 읽어오자. 아시겠죠? 그래서 파일을 그냥 바로 읽어오는 거는 판다스로 바로 읽어오시면 되십니다. 저희가 파이썬 객체로 읽어드려서 판다스로 읽어오는 것보다 그냥 바로 읽어오시면 편하게 읽었습니다. XML도 있죠. XML에 해당되는 걸 읽어오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리드 해가지고 바로 읽는 걸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제이손 한 개입니다. 한 개라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제이손 리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d4 언더바 str 문자열인데 이꼬르 대괄호 닫고가 문자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세 개를 찍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는 이거 형태까지 전부 다 이 안에 이제 뭔가 들어가서 사용한 거다. 대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콤마 써서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썼는데
여기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거 맨 마지막 콤마를 있어도 이게 이제 분할해서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 제이슨 데이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변환할 때는 문자열인데 얘를 객체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콤마 뒤에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얘를 파징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 콤마를 찍으시면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오류가 발생이 돼서 이제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name 이름은 혼자 공부하는 분석, 데이터 분석 이렇게 썼네요. 이게 책 이름이다 라고 생각해서 name을 썼고요. 책 이름 땡땡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찍으시고요.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 order 이렇게 쓴 다음에 땡땡 쌍따비 찍고 땡땡 쓰시고 박혜선 저자가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더라고요. 콤마 그 다음에 year 출판 연도 정도가 되겠죠. year 해당되는 정도가 지금 202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해서 쓸 건데, 그래서 복사해서 쓰시면 이렇게 뒤에 콤마가 있잖아요. 그 뒤에 콤마가 있으면 오류가 난다 이 얘기예요. 파징할 때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파징할 건데, 뒤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파징할 때 얘가 오류가 나니까 이런 거를 하실 때 이제 잘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머신러닝 플러스 딥러닝. 머신러닝 플러스 딥러닝. 딥러닝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했는데, 이분이 박혜선 씨가 2020년 때 정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썼고요. 요 세 개는 이게 이제 엔터나 이런 형식 그대로를 문자열로 집어넣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는 거고요.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이제 제이슨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인데, d4 이거로 제이슨 .load s 붙였습니다. load d4 언더바 str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어 봅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d4를 찍어 보세요. 프린트 사용했고요. 인덱스이기 때문에 d4를 찍어봐야 저희가 이제 이렇게 d4를 찍어보세요 해가지고 d4를 찍으시면 뭐가 잘 나오면 괜찮은데,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여기 지금 배열입니다 하고 나오네요. 배열입니다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0번 이렇게 해서 엔터 치워서 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딕셔너리인데 얘가 오브젝트입니다 라고 출력이 될까봐 여기 0번째 한 개만 꺼내서 찍어 봅시다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D4를 그냥 찍으셔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D4번 찍어서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여기 위에 거는 제이슨 데이터로 문자열을 여러 개의 문자열이죠. 위에 있는 거는 여러 개 데이터, 여러 개의 제이슨 데이터를 딕셔너리, 여러 개의 딕셔너리, 딕셔너리 배열, 리스트죠. 리스트로 만들어보자입니다. 이게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파이썬에 있는 형식에 해당되는 건데, 판다스에서 쓰는 것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긴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하는데 운영하는 걸 조금 더 만들어 놓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보시면 제이슨 문자열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여러 데이터의 제이슨 여러 개 문자열 제이슨 문자열을 가지고 열을 어디다 할 거냐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df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해 보자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보니까 IO 이런 게 한 개 필요하네요.
그 얘를 스트링 IO를 해가지고 뭔가를 분할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from 어디서부터 from 쓰시고 IO 소스를 다 짜보시면, 자, 소스를 다 짜보시면 이 안에 보시니까 이제 스트링 임포트,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임포트에서 임포트 그 스트링 IO 여기 있네요. 스트링 IO 이거를 임포트해서 사용해보자. 그 이거 완성됐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 클릭하는 거 말고 다른 건 없나? 해보자. 그리고 이제 판다스가 필요하니까 임포트 판다스 썼어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이 노트를 만들 때 판다스를 임포트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임포트 판다스를 하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소스가 이거 좀 억세스, 이거 다 소스를 짜는 거는 어떻게 짜지? 억세트. 아, 그냥 억세트 누르면 되네요. 억세트 눌러짜니까, 예, 그 위에 얘가 지금 뭔가를 도움을 줬는데, 걔가 억세트 눌러서 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지우시면 돼서, 지금 판다스가 그 PD, 판다스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 IO에 스트링 IO를 한 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JSON 데이터를 읽으려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PD 리드 JSON 돼 있으시고요. 스트링 IO에 그 D4.3 여기까지 돼 있고요. D4.3에 해당되는 거 하고 제가 지금 짰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보여주네요. DF와 DF를 이렇게 타입을 출력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를 했습니다. 컨트롤 엔터. 얘가 지금 해보시면 그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된 거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판다스 쪽에서 이게 형태가 잘 안 맞으니까 저 출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뭐 출력을 해서 이렇게 판다스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고 출력을 해라. 그 타입은 지금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다. 아, 판다스에 있는 게 가지고 있는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행렬에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게 포메이션이 잘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그 판다스에서 얘네들을 포메이션 맞춰가지고 출력하는 용도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PD를 만들었기 때문에 PED 지금 변수명을 변수명을 지금 DF로 써놨네요. DF. 그 교재에서는 D4로 써놨죠. D4 str D4로 써서 사용했고, D4로 다 바꾸겠습니다. DF를 D4로 되어 있기 때문에 D4로 바꿨습니다. 그 실행 결과는 다 똑같으시고요. 이렇게 그 D4로 되어 있는 거는 판다스에 있는 것 중에서 판다스에 포메이션을 맞춰서 좀 출력해 줄래요? 라고 이제 데이터 보니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있으시고요. 지금 그 D4로 로딩해서 사용하시면 요거는 이제 써서 이제 D4에 해당되는 것을 데이터 프레임 맞춰서 써주세요 라고 이제 한 다음에 썼는데, 그 요렇게만 쓰시면 얘가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엑셀 시트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맞춰서 이렇게 이제 교재에 나온 것처럼 입부장에 잘 찍어준다. 그 원래 이렇게 쓰시면 만들어서 쓰시면 이게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가지고 써보니까 그 엑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다. 아,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는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되고, 이제 요것도 보시면 네임이 여기까지인데 줄칸 잘 안 맞춰주죠? 안 맞춰져가지고 그냥 텍스트만 찍히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맞춰서 들어가긴 했지만 판다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여기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지만 그 얘를 출력하면 줄칸은 맞춰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텍스트 데이터만 출력. 그 형태 줄칸은 안 맞춰준다. 이거를 줄칸 안 맞춰줌. 이런 걸 좀 아셔야 되고요. 데이터가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되고, 얘를 이제 형태에 맞춰가지고 찍으려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써주세요. 이런 얘기죠. 얘를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그 줄칸 맞춰서
출력값 맞춰가지고 엑셀처럼 이제 표 형식으로 맞춰서 표 형식으로 만들어서 출력까지 주네. 출력 해서 사용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행했더니 잘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XML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XML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XML 형태의 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얘는 문자열이다. 이 형식 그대로를 문자열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 쌍따옴표 3개를 찍은 거죠. 그래서 엔터 친 거, 그 다음에 태그 자체도 이제 문자열로 일단 인식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XML 스트링이다. 그래서 XSTR 이렇게 해서 파일 변수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 주셔야 되겠죠. 실행을 해주시면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이 정도 나오시고요. 그 다음 코드 짜실 때 얘를 가지고 이제 불러들여서 사용되셔야 되는데, 그때 임포트 다른 프로그램 짜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지금 XML이라는 패키지가 있고, 그 안에 보시면 점 다음에 거기에 뭐 이 트리, 그 엘리먼트 트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요소 트리. 얘를 이제 객체별로 이렇게 하이라키한 구조로, 그 보통 태그 맨 위에 바디 태그 밑에 네임이 있고, 바디 태그 북 태그 밑에 네임이 있고, 북 태그 밑에 아더가 있고, 북 태그 밑에 이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만드는 거를 이제 트리 구조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엘리먼트 요소를 트리 구조로 만드는 거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있네요. 탭키 누르시면 자동 완성됩니다. 얘가 그 이 트리 때 엘리먼트 트리라고 여기다 쭉 써놨죠. as et로 이제 이게 엘리먼트 트리를 이렇게 이제 길게 쓰기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쭉 길게 쓰신 다음에 점 다음에 뭐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알리어스를 붙여서 et라고 하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엘리먼트 트리 여기를 이제 임포트해서 포함시켜서 사용할 텐데, 이거 포함시켜서 얘가 기니까 얘를 이제 et로 이제 별명을 지은 거죠. 별명을 줘서 그 et 점으로 이제 실행한다. et로 실행한다. 아이고. 네, et로 실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xml.etree.elementtree.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길죠? 그래서 et로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파이썬 배우셨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해독이 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book이라는 변수에다가 이꼬로 쓰시고요. et. 그 포맷 스트링 나오네요. 포맷 스트링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해서 제가 잘 들어왔는지 찍어보자. 이렇게 돼서 이제 타입까지 찍어보는 걸로 밑에 있는데, 북 찍어보고 북에 해당되는 타입까지 찍어보는 걸로. 그래서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엘리먼트입니다. 이거 엘리먼트 트리로 만들어서 포매팅 스트링을 했더니 얘가 엘리먼트입니다 라고 했고요. 북이라는 엘리먼트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타입을 찍었더니 XML 그 엘리먼트 트리에 엘리먼트라고 이제 엘리먼트 타입이라고 클래스가 있는데, 얘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는 데 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프린트, 그래서 프린트 쓰시고, 그 북 밑에 북이라고 쓴 거, 그 북이 그 저희가 이렇게 북이라고 써놓은 게 객체니까 엘리먼트라는 객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점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그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컨트롤 엔터 눌러보시면 북 태그다. 이거 태그 이름인데, 그 태그에 해당되는 게 지금 요 엘리먼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태그가 한 개의 태그죠. 북 태그 안에 이제 3개의 태그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 태그입니다 라고 이제 써놓은 거죠. 태그는 북 태그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북이 그 엘리먼트 요소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북에 있는 이제 태그가 뭐냐, 이제 태그 출력 이렇게 해보자 되어 있는데, 요거는 북 태그로 이루어졌습니다. 태그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맨 위에 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북이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제 북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태그 이름이 출력이 된 거예요. 출력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식 엘리먼트 확인하기 돼 있는데 find를 이용해서 그 이제 뭔가를 찾아서 써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써보자. 그래서 북차일드 뭐 북 언더바 뭐 차일드 쓰시고 있고 리스트 가로 열고 북 이게 북을 가지고 북이 이제 여러 개로 세 개로 이루어졌잖아요. 세 개로 이루어지니까 얘를 이제 리스트로 해서 한번 출력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얘를 이제 프린트 쓰시고 북차일드 해서 이렇게 실행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가지고 실행해 보시면 얘가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지금 엘리먼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찍힌 게 지금 여기 찍힌 게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태그 중에서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엘리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얘는 이제 그 리스트니까 원래 북이 여러 개 북 안에 여러 개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북 태그 안에 이런 거예요. 북 태그 안에 있는 바로 안에입니다. 바로 안에 있는 태그들을 리스트로 만들자. 리스트로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게 리스트 가로 닫고. 이거는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이게 어떤 게 아니고 리스트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파이썬입니다. 형 변환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주세요. 이 북이 여러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child라는 거고요. child 바로 밑에 있는 태그들만 이제 태그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찍어보시면 얘가 이렇게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리스트 대괄호가 잡고 있으면서 엘리먼트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name, 그 다음에 other, 그 다음에 그 year라는 그 자식 child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한 개씩 꺼내 가지고 저희가 그걸 쓸 수 있는데 꺼내가지고 쓸 수 있는데 요게 지금 하나 둘 세 개니까 그 얘기를 세 개로 해서 요게 엘리먼트를 한 개씩 꺼낼 수 있어요. 포문 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게 데이터가 세 개니까 변수 세 개를 데이터가 세 개이면 세 개이면 변수 세 개로 껴놓을 수 있습니다. 변수 세 개로 꺼낼 수 있다. 이제 요게인데 그 저희가 앞에 이꼴 앞에 다른 의기지는 변수를 한 개밖에 못 써요. 한 개밖에 못 쓰게 되는데 파이썬은 세 개, 네 개 쓸 수 있습니다. 단 뒤에 있는 게 세 개, 네 개랑 맞아야 돼요. 개수만 맞으면 그 변수 이름을 세 개, 네 개 쓸 수 있고 순서대로 순서에 맞게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파이썬의 개념을 가지고 코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임, 그냥 네임 뭐지? 네임. 그 다음에 그 네임 order, 그 다음에 year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개씩 집어넣는데 요게 지금 여러 개죠. 세 개입니다. 세 개. 요게 세 개. 그 북차일드가 세 개. 세 개니까 여기다가 앞에 있는 거 첫 번째 거 네임에 집어넣고 그 다음 거 order에 집어넣고 그 다음 거 year에 집어넣자. 되셨나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위에 거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에 있는 네임이 요 네임 엘리먼트 네임이 요 네임에 들어간 거예요. 엘리먼트 오더가 오더에 들어갔고요. 엘리먼트 이어가 이어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여기 북 차일드가 3개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3개이면 써놓은 거예요. 요게 3개입니다. 3개 되시겠죠? 북 차일드는 3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북 언더바 차일드는 데이터가 3개입니다. 데이터가 3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개이므로 앞에 변수 이꼴 앞에 저희가 이꼴 앞에 변수 3개를 써서 받으면 되겠죠. 3개를 사용해야 한다. 할 수 있답니다. 한 개로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각각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이 돼서 이렇게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를 찍어보자. 그래서 네임에 있는 글자 텍스트니까 네임 안에 있는 글자를 찍어보자입니다. 그 다음에 어더 안에 있는 글자를 찍어보자. 이어 안에 있는 글자를 찍어보자. 이거 태그입니다. 이렇게 이게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혼자 공부하는 돼 있는데 혼자 공부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네임이 네임 태그입니다. 지금 네임이라는 변수가 네임 태그 엘리먼트를 의미해요. 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네임 태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더는 어더 태그고 이어는 이어 태그다. 아시겠죠? 점 텍스트니까 그 안에 있는 글자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의미고 name.text 이렇게 쓴 거는 그 name 태그 안에 있는 저희가 name 태그 안에 있는 글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글자를 가지고 꺼내서 출력을 해보자. 그러면 이게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이 이 태그 안에 있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태그를 찍어보자입니다. 그래서 태그를 꺼내가지고 그 태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낼 수 있구나. 점 텍스트로 이거를 이제 배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로 꺼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구나. 분석해서.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다 동일합니다. 이건 오더 태그 밑에 있는 글자, 안에 있는 글자, 얘는 이어 태그 안에 있는 글자를 꺼내자. 그럼 2022 이런 식으로 해서 꺼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XML 데이터 한 개를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 개이면 어떻게 하냐? 두 개이면 두 개를 XML에서는 두 개를 태그로 묶어요. 저희가 보통 div 태그로 여러 개를 묶어서 사용하잖아요. 그거와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 개의 항목을 이거는 구조만 잘 아시면 되는데 저희가 HTML 배우실 때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여기 한 개고 북이고 두 개고 이렇게 여러 개의 항목이 있으면 div로 묶어서 하나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북스라는 태그를 만들었고요. 그 위에다가 상위 개념에 그 북이라는 태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스 안에 있는 북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걔를 이제 리스트로 맞춰가지고 이제 변환해서 사용도 할 수 있으십니다. 이런 걸 조금 전에 배우셨고요. 그래서 그 얘를 먼저 그 XML로 이제 파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이렇게 써둔 것들 저희가 XML 스트럭처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쓰기 위해서 그 북스라고 만들었고요. 그 북스 변수를 이꼬로 쓰시고 et 쓰시면 그 엘리먼트 포맷 스트링 저희가 포맷 스트링을 이용해서 포맷 스트링 리스트도 있고 포맷 스트링도 있네요. 그 스트링을 이용해서 저희가 x2 str 여기 지금 x2가 str이 이겁니다. 그 북스 안에 북이 두 개 들어있는 경우에 여러 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개 집어넣었다는 것은 두 개 이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두 개 이상.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태그가 뭔지 먼저 찍어보라. 그래서 여기도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트 사용하시고 북스 가로 열고 북스 안에 그 점 태그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 보시면 북스가 이제 여기 타입이나 이런 것도 해보시면 이제 얘가 그 엘리먼트 타입이다 나오는데 이게 프린트 북스 안에 et 포맷 이게 뭐 프롬이야.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define이라고 is not define 선언이 안 돼 있다. 예, 실행하고 예, 다시 돌아오면 예, 됐습니다. 북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is define 하면 위에가 선언 위에 중에 선언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직 선언이 돼 있는데 실행을 안 해도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북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북스 태그 그 북스에 대한 타입이 뭐지 이런 걸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트 쓰신 다음에 이제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찍어서 이제 가로 열고 북스에 대한 타입이 뭐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얘가 타입이 그 엘리먼트다. 엘리먼트 이거 태그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태그에 해당되는 걸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이라키 구조, 트리 구조를 가지고 이제 정렬을 해서 저희가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을 이거는 문자열인데 이거는 XML 구조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걸로 여기 엘리먼트 구조로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자. 그 위에 있는 문자열에 해당되는 저기 그 XML의 XML 문자열을 엘리먼트 저희가 요소 구조로 이제 만들어서 받아내자 이거죠. 받아내자. 이렇게 한 것을 이제 HTML로 저희가 파징을 해서 요소별로 이렇게
그 구조를 만든 다음에 얘를 받아내게 되는데 이거 프로그램은 알 필요가 없고 이제 이거 요소를 쓰시면 된다 정도만 알고 나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라서 이게 북스 안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 북스 점 보시면 find 찾아보자. find가 있고 find는 한 개만 찾자입니다. 한 개만 찾으니까 그 엘리먼트가 한 개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find all을 쓰시는 거예요. find all 이렇게 쓰시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성답이 찍고 북이라는 요소를 찾았자 이런 얘기예요. 찾아서 사용해보자. 이게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이제 북에 해당되는 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온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북스가 태그가 되어 있는데 그 북스 안에 모든 북이라는 태그, 북이라는 요소를 찾아내자. 찾아내자. 그럼 이제 몇 개가 나와요? 찾아내자 이렇게 된 거고, 찾아내면 얘가 이제 데이터 있는 개수 북이라는 태그가 있는 만큼 찾아집니다. 현재는 2개가 돼요. 2개의 요소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find all을 쓰시면 저희가 모든 찾아내자가 지금 find all이라는 거고요. find all 이렇게 해서 쓰시면 이게 모든 걸 찾게 되고요. find 쓰시면 한 개만 찾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한 개만 찾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럼 아예 폼을 돌려야 되는구나. 폼을 돌려서 이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포문을 돌려서 사용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바로 포문에서 썼네요. 포 쓰시고 여기다 북 한 개고요. 얘는 포문 안에 있는 지역 변수입니다. in 쓰시고 북스 안에 여러 개를 찾아서 땡땡 이렇게 해서 그 아래다가 처리문에 해당되는 걸 쓰자. 북이라는 거 한 개당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저희가 찾은 거를 이렇게 하시고 출력을 프린트 네임 어더 이어를 썼는데 저는 이제 전부 다 한꺼번에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고 맨 마지막에 프린트 한 개 더 적었어요. 그래서 코마 쓰시고 역슬래시엔 정도, 네. 역슬래시엔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셔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출력을 해라 데이터를. 그래서 한 줄로 출력을 하고 지금 조인하는 것을 콤마를 이용해서 하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 역슬래시에는 여기다 쓰지 말고 쓰시고 콤마 조인 그 다음에 콤마나 슬래시를 이용해서 하자. 그래서 조인 이꼬로 쓰시고 콤마를 이용해서 조인하자. 이렇게 쓰셔서 실행하시면 이게 저희가 조인이 이게 아니네요. 조인이 아니라 세퍼레이트인가? 변수가 엔드 파일 프러시 세퍼레이트네요. 구분을 하자 콤마로. 예, 됐습니다. 조인이 아니라 세퍼레이트로 구분하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콤마로 쓰시면 이렇게 이제 앞에 게 네임, 그 다음에 책 제목, 그 다음에 저자, 그 다음에 연월 이렇게 돼서 출력이 된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줄바꿈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고요. 맨 마지막에 줄바꿈이라 하는데 줄바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 줄이 한 개의 데이터죠. 이렇게 찍어서 써봐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find 텍스트니까 네임에 해당되는 북 안에 보면 find 찾습니다. 텍스트를 찾습니다. 근데 요게 네임 태그죠. 이렇게 쓰시면 요거는 북 안에 네임 태그가 있는데 태그 안에 글자를 가져오자. 가져오자가 됩니다. 함수가. 그래서 북 안에 보면 find 찾는다, 텍스트를 찾는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있는 게 텍스트가 아니라 태그입니다. 태그. 아시겠죠? 태그 안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자가 find 텍스트입니다. 글자를 가져와서 찾아보자. 되시겠죠? 그 밑에 있는 거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이제 콤마를 이용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찍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찍는데 각 변수를 콤마를 이용해서 콤마를 이용해서 한 줄로 찍는다. 데이터를 이렇게 콤마 해가지고 합니다. 그 뒤에 블랭크를 한 개 더 넣어주시면 블랭크도 한 개 더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져 있으십니다. 자, 얘는 그 XML 태그를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저희가 뒤에 마지막 101페이지는 아직 안 하셨죠? 그래서 이제 판다스의 .read XML이 있습니다. read XML. 저희 read WEAD XML 언더바 XML이 있으신데 XML로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쓰시고, 그 문자열에 해당되는 x2 언더바 str을 이렇게 불러와서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해서 실행해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런 표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줬어요. 출력을 해줬고, 실제적으로 얘는 이제 여기 뭐 패스 어쩌고저쩌고 리드 리무브 뭐가 지워지고, 예, 이렇게 해서 리드 XML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처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서 그 판다스에 쑥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저희가 표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JSON이든 XML이든 CSV든 뭘로 만들어요? 다 표로 만든다. 판다스가. 아시겠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한 개만 짜시면 되는 거죠. 불러올 때 처리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를 만든 다음에 그 표로 만든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것을 한 개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네.